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쌤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내 자녀에게 말하기 연습을 좀 시켜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아동 스피치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스피치란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는 일을 스피치라고 하죠.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스피치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어떤 메시지든 전달해야 할 내용과 목적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그에 따른 목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크게는 세 가지의 목표를 향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 상대가 나의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기본적으로 말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전달하는 것이 스피치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내가 말하려는 주제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스피치의 가장 기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상대가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발음이나 발성, 또 말의 빠르기, 어조 등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 발성, 어조는 그 이면에 심리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반영돼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첫 번째 목표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스피치의 제1목표입니다. 그러면 스피치의 두 번째 목표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의 말을 공감하게 된다면 조금 더 진전된 스피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머리를 끄덕이는 공감을 하게 된다면 그 청중은 한층 더 나의 말에 몰입을 하고 호응도 있는 청중이 되겠죠. 자,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스피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스피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상대가 공감하고 행동으로까지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감한 후에 나의 스피치의 내용을 잘 습득하여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변화되는 실천력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스피치의 가장 최상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스피커들의 바람이겠죠? 이렇게 상대방이 나의 말을, 주제를 이해했다 하면 30-40%의 스피치의 목표를 달성했다. 자, 나의 말에 이해도 되고 공감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전달을 했다 하면은 한 60%, 70%는 성공한 거고요. 또 공감하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는 훌륭한 스피치를 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멋진 스피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피치의 어떤 요소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될까요? 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끄덕이고 나아가 행동으로까지 실천하게 하는 멋진 스피커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많은 지식과 능력을 내면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스피치의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요소들 중 스피치의 능력은 단연 타인을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스피치의 성공 여부는 다음에 세 가지로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자신감과 당당한 태도는 청중에게 안정감과 집중도를 향상시킵니다. 말을 할 때 당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도 혼자서 말을 할 때는 여유롭게 말을 잘하다가도 엄마라든지 타인들이 참관하게 됐을 때는 70에서 80%밖에는 발휘를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수록 긴장과 당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 용기, 배짱을 갖추도록 내면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고 특히 최고의 스승인 경험을 통해서 긴장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게 익숙해지도록 경험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수록 빨리 달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스피치의 구성 요소, 심리적인 요소였죠. 자, 다음에는 기술적인 요소가 되겠죠. 음성 언어와 몸짓 언어로 구성됩니다. 여유롭고 깊은 복식호흡을 통해서 울림이 있는 발성과 또렷한 발음, 상대에게 편안히 전달되는 어조는 스피치의 기초공사입니다. 여기에 강조법, 감정을 이입한 목소리의 변화, 음성적인 기술의 여러 요소가 더딥혀집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시선 처리와 제스처, 움직임 등의 몸짓 언어를 표현해서 감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전달력 있는 스피치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자, 유명한 메라이언의 의사소통의 법칙에서 표정, 몸짓, 시선 같은 시각적인 요소가 55%로 의사소통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음성, 억양 등 청각적인 요소가 38%, 그리고 실질적인 언어는 불과 7%밖에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죠. 언어는 7%에 불과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비언어적인 요소가 의사소통에서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내용적인 요소겠죠? 심리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에 이어서 내용적인 요소입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용이 편안히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공감이 일어나는 알찬 내용의 말을 전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말한 스피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독서, 경험과 체험, 상상력 등이 배경 지식으로 간직되어 있다면 논리성을 갖춘 단단한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언제나 풍부한 배경 지식을 쌓도록 이 부분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스피치의 목표, 목적, 상대가 나의 말을 이해하게 하는 전달. 두 번째, 상대가 나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게까지 하는 목표. 세 번째, 이해하고 공감하고 행동으로까지 실천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멋진 스피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구성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심리적인 요소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내면을 강화하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여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의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용기, 배짱을 갖추도록 하는 내면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요소였죠. 음성 언어, 몸짓 언어 두 가지가 있었죠. 발음, 발성, 어조, 그리고 시선, 제스처, 움직임 등 언어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골고루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용적인 요소였죠. 독서나 상상력, 체험,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갖춰놓자. 그래서 탄탄한 알맹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어머님들이 먼저 이 큰 줄기를 잘 기억하시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 이걸 베이스에 놓고 아이들의 언어로 연습이나 훈련을 할 때 그 부분이 잘 적용되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어머님들의 성장도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스피치의 기본 구성 요소와 스피치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실질적인 활동을 해볼 수 있는 훈련법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